이번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적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평면도형의 넓이 또는 입체 도형의 부피 이런 것들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구하냐면 그 도형에 들어가는 어떤 도형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근데 이 아주가 아주야 아주 작은 도형들의 넓이 합 또는 부피 합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이죠.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땅이 있습니다. 섬 같아, 섬. 자, 땅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땅의 넓이. 자, 땅의 넓이. 이 위에 그림의 땅,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이즈가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들로 한번 이 땅을 잘라봤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땅 안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 부분, 정사각형 보이죠? 이 정사각형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자, 빨간 넓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빨간 넓이 A. 자, 그러면 이 빨간 넓이 A랑 땅의 넓이 S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좀 오차는 좀 많죠. 땅의 넓이를 이 빨간 넓이로부터 구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땅의 넓이를 구할 때 그 땅 안에 채워 넣는 정사각형들의 사이즈가 더 작아지도록 작은 도형을 더 작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작게 만든 다음에 이 땅 안에 들어가는,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채우고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채우는 이 부분 있죠. 이 넓이들을 구해볼 거야. 이 작은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파란 넓이를 구해봤는데요. 왼쪽 그림에 있는 빨간 넓이랑, 자, 파란 넓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파란 부분의 넓이랑 비교해 보세요. 실제 땅의 넓이 어떻게 되죠? 자, B가 더 가까워지죠. 자, 물론 얘네들이 다 이제 비슷한 값이긴 한데 B가 더 땅의 넓이에 가까워지는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땅의 넓이 S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S에 더 가까운 값.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무한히 계속 줄여나가면은 아주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계속 줄여나가게 되면 이런 아주 작은 도형들의 넓이의 합이, 이 도형의 넓이 합이 이게 내가 구하려는 넓이와 같아집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원리예요. 구분구적법, 분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구하려는 넓이가 있을 때 그거를 구분을 해요. 분할을 해요. 그 다음 구적.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것들을 자른 다음에 그것들을 쌓을 적자야. 계속 쌓아가요. 조그만 놈들 그것들 다 합치란 소리예요. 다 합쳐서 내가 구하려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방법.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자, 부피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제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거를 지금 구분구적법 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분구적법의 방법 1단계. 내가 구하려는 어떤 넓이나 부피가 있을 때 그 넓이나 부피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 해서 작은 도형들로 채워 넣어요.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형이 뭐 n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단계. 이렇게 구한 작은 도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요. 작은 도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 이게 내가 구하려는 넓이 또는 부피.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또는 부피의 근사값이 됩니다. 넓이 또는 부피의 근사값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3단계, 여기서 n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n이 무한대인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극한값은 이 도형의 넓이에 여기다 뭐라 할까? n이 무한대인 도형의 넓이 합,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 합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또는 부피가 된다 라는 개념이 바로 구분구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구적법 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구분구적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요. 자, 반지름이 r인 원을 먼저 그려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자,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1단계는 먼저 도형을 n등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n등분을 할게요.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등분할 때 어떻게 잘라볼 거냐면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피자처럼 자르는 거 이런 식으로 조각 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피자처럼 자른 다음에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삼각형 같은 거거든. 이 안을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이죠?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삼각형들의 넓이 합이 원의 넓이랑 비슷하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여기 첫 번째 요 삼각형, 선생님 동그라미 친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높이가 r이에요. 아니, 높이가 r이래요. 요 양쪽 변의 길이가 r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한번 해볼게요. h.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되죠. 넓이는 2분의 1 A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단계 이렇게 n등분한 그 도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도형들의 넓이 합은 이렇게 될 거야. ns는 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자, AN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n을 곱하면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여기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 합인데 여기서 3단계를 해볼게요. 3단계는 여기서 n의 개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거야. 이런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그러면 n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아주 조그매져요. 왜냐면 개수가 무지하게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삼각형을 넣으려면 하나하나가 되게 조그말 수밖에. 자,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되게 조그매지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h 자, h는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까요? 여기서 요 가운데 요게 h야. 요 빨간 길이가 h인데 h가 r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n이 무한대로 가면 삼각형이 되게 조그매지고 그때 높이는 r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h는 r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 an을 볼 건데요. an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그지? 여기도 a고 여기도 a. 자, a인데
AN이라는 거는 자, 또 다시 빨간색으로 해서 표현해 보면 이 다각형,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AN은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정다각형 둘레. 근데 여기서 이 삼각형들이 아주 조그매지면서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정다각형의 이런 둘레의 길이들을 구해보게 되면 그 값이 점점 어디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원의 둘레니까 2파이r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s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자, 2분의 1은 상수고 an은 2파이r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높이는 반지름 r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파이 r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거를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 v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공식 알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원뿔의 밑넓이 파이 r 제곱 그리고 원뿔의 높이 h. 사실 이게 공식이야. 이미 알고 있는데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와 같아요. 옆에 그림을 한번 확대를 해서 다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이 원뿔이 있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단계 원뿔을 n등분을 할 겁니다. n등분. 자, 근데 선생님이 좀 간단한 형태로 다시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옆에서 이렇게 원뿔 보면 삼각형처럼 보여요. 여기 높이가 지금 h고 여기서까지가 h. 그 다음 반지름이 r이에요. 자, 근데 얘를 원뿔을 옆으로 높이를 n등분을 하는 거야. 높이를 이런 식으로 높이를 n등분을 한 다음에 지금 그림에 보면 이 원뿔의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채워 넣을 거야. 원기둥 채워 넣었어요. 자, 그러면 n등분해서 원기둥이 만들어졌고요. 이 원기둥 하나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뭐 여기가 위에서부터 이걸로 자, 위에 거가 첫 번째 원기둥, 이게 두 번째 원기둥, 여기 세 번째 원기둥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게 K번째 원기둥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그랬을 때 K번째 원기둥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K번째 원기둥 샥 이런 식으로 일단 원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기둥 그 원뿔의 높이 h를 n 조각을 낸 거기 때문에 원기둥 하나의 높이는 n분의 h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이 그림에서 자, 여기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길이는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삼각형 자, 빨간색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 칸, 이거 n분의 h죠. 또 한 칸, n분의 h예요. 또 한 칸, n분의 h. 자, n분의 h씩 이게 몇 칸을 내려온 거냐면 n분의 h씩 k칸을 내려온 거야. 응? 한 칸 내려오면은 첫 번째 원기둥에 원기둥에 도달하고 두 칸 내려오면 두 번째 원기둥에 도달하죠. 세 칸 내려오면 세 번째 원기둥. 그러니까 K번째 원기둥은 K칸을 내려오면 되겠죠. n분의 h씩 K칸을 내려오게 되면 여기 요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삼각형의 높이는 n분의 kh. 자,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이 빨간색 삼각형은 자, 원뿔에서 이거야. 똑바르지가 않죠? 자, 원뿔에 보면요. 원뿔은 높이가 h고요. 그 다음 여기 밑변의 길이는 반지름 r이에요. 자, 이 삼각형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h 대 r이에요.
그러므로 이 빨간색 삼각형의 이 아랫변의 길이는 n분의 kh에다가 h분의 r을 곱해주면 되니까 n분의 kr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h가 n분의 k배만큼 줄었으니까 r도 n분의 k만큼 줄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죠. 자, 그래서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kr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원기둥의 부피는 자, 파이 n분의 kr 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얘기를 여기 풀이 과정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r,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2r, 세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3r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일이 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원기둥 요거죠. 이거 얘가 반지름이 n분의 r, 두 번째 원기둥은 반지름이 n분의 2r, 세 번째 원기둥은 반지름이 n분의 3r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n-1번째 원기둥이 있어요. 맨 위에가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n개가 아니라 n-1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들이 구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각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자, 가에 들어갈 값은 n분의 h가 될 겁니다. 원기둥들의 높이는 n분의 h니까요. n분의 h인 n-1개의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vn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구해 볼 거야. 자, 그거 구하는 과정을 이제 또 보여줄게요. 자, 2단계죠. 2단계. 2단계. 자, 도형들의 넓이, 그 부피들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예 편하게 K번째 부피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K에다가 1, 2, 3, 4 해서 n-를 넣어보게 되면 이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n-1번째까지 원기둥들의 부피가 됩니다. 그럼 그 부피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더할 때는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부피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K는 1부터 n-1까지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n분의 kr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n개의 n-1개의 원기둥의 부피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면 이제 v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 계산 들어갑니다. 자, 상수들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는 상수고 k 제곱 변수 이렇게 따로 써주고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상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자, 그리고 얘는 공식이죠. 시그마 공식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공식이 6분의 n-1 그 다음 이거보다 한 개 더 큰 거 n 그 다음 2배 한 거에다가 1 더한 거 2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 약분하고요. 2 되죠. 6n 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n-1 2n-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vn이에요. 구한 거야. 끝났어. 근데 잠깐만, 문제는 그렇게 안 써놨네. 얘를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를 그냥 앞에 따로 썼으니까 똑같아지려면 여기 6분의 n-1 2n-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똑같아지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내용은 6분의 n-1 2n-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피를 구했고요. n번째 거의 부피를 구했고 계산은 선생님 이거 갖고 할게요. 약분한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3단계 여기서 도형들이 원기둥들이 아주 작아지도록 하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도형의 개수가 무한개로 많아지니까 이거의 vn 이걸 구하면 원뿔의 부피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6n 제곱이야. 6n 제곱.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자, 분모는
6n제곱 분자는 이 창의 개수가 2파이 r 제곱 h n제곱 그 뒤에 뭐라고 더 있기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비로 수렴할 테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 r 제곱 h로 이 극한값이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적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구분구적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정적분을 만들어내 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모양도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냥 있고요. 그 다음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 x좌표가 a, 또 x는 b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점의 x좌표는 이제 b가 되겠죠. 이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 x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로 y는 fx, x는 a, x는 b, 그 다음 x축 이 4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거야. 구분구적법에서 어떻게 구했었죠? 1단계 먼저 이 도형을 n조각을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n조각을 낼게요. 선생님 파란 선으로 n등분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땡땡땡 중간에 이제 더 있을 거고 땡땡땡. 그래서 이렇게 n조각을 낸 다음에 자, 오른쪽 끝에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사각형들 있죠? 파란색 사각형들의 넓이와 넓이의 합과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했던 y는 fx랑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파란색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가지고 그 4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색깔을 초록색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각형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하자. 맨 끝에는 N번째 사각형이에요. 그 전에 건 이제 N-1번째 사각형이고요. 지금 몇 조각을 내냐면 N조각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그럼 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들 한번 구해볼게요. 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 사각형들의 가로 길이를 구해보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b 빼기 a예요. 그죠? 저 b 빼기 a인데 그거를 몇 등분한 거냐면 n 등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세로 길이들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사각형의 세로 길이. 자, 첫 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자, 이거는 노란 점으로 표시해보자. 자, 요 점의 y좌표야. 요 점의 y좌표가 첫 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야. 두 번째 사각형은 요 두 번째 점의 y좌표. 세 번째 사각형은 세 번째 점의 y좌표. k번째 사각형은 이 k번째 점의 y좌표. n-1번째, n번째.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찍은 점의 y좌표가 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y좌표를 알려면 먼저 x좌표들을 먼저 구해봐야 돼요. 자, x좌표들 한번 어떤 규칙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점의 x좌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x축으로 n분의 b 빼기 a 한 번 간 거예요. 그 다음 이 점의 x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a라는 점으로부터 n분의 b 빼기 a가 몇 번 간 거냐면 두 번 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 이 점의 x좌표도 구해볼게요. a라는 점으로부터 n분의 b 빼기 a가 세 번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k번째 사각형의 이 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k번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k칸 움직인 거고 맨 끝의 점은 a에서부터 n분의 b 빼기 a가 n번 간 거야. n칸 간 거야. 요거는 이제 계산해보면 b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맨 끝의 점은 좌표가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좌표들은 이런 규칙으로 간 거죠. 첫 번째 사각형의 x좌표는 n분의,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란 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두 번째
노란 점의 x좌표는 곱하기 2. 요거 세 번째 거는 곱하기 3. 그런 식으로 해서 K번째 거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고, 맨 끝에 점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N. 이와 같은 규칙으로 X좌표들이 변하고요. 그때 그 점들의 Y좌표는 함수식이 여기 있거든. Y는 fx.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첫 번째 노란 점의 Y좌표. 요 점. 그 다음은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2가 두 번째 점의 y좌표, 요 점. 그런 식으로 해서 k번째 점의 y좌표는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곱하기 k. 이게 바로 k번째 점의 y좌표고, 맨 마지막 점의 y좌표는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사각형들의 이제 넓이 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시그마로 표현하면 돼요. 자,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K번째 사각형 넓이는 가로 n분의 b 빼기 a, 세로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y좌표가 세로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고요. 그럼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서, 자, 저 파란색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겠다는 거지. 이걸 구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 빼기 A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이와 같이 여기 K번째 사각형의 넓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그마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주시면 이러면 사각형들의 넓이 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에 그림에서 파란 부분의 파란 넓이가 되는 거죠. 파란 부분의 넓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 빼기 a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의 넓이 합에다가, 여기까지 넓이 합이었죠. 거기서 사각형의 개수를, 도형의 개수가 n이 도형의 개수거든. 도형의 개수 n이 무한대로 가게 만드는 이것인 극한을 취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극한식이 의미하는 게 내가 아까 구하려던 넓이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a, b, 이 사이의 넓이, 이 하얀 면적 있죠? 이 하얀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넓이를 구한 건데, 이 넓이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앞으로 우리가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정적분이 무엇이냐? 결론이 이거야. 이거. 정적분이란 자,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야. 근데 이게 조금 또 뒤에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사실 넓이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일단은 정적분의 정의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일단 넓이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적분이 넓이랑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를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정적분의 정의는 이 극한식을 정적분의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한식이 사실은 넓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넓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 극한식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죠. 자, 선생님이 정적분의 정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정적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얘의 정의가 극한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극한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 빼기 a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였죠. 네, 정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식이 과연 넓이를 의미하느냐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자,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 그리고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번에는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는 경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적분의 정의 선생님이 설명할 때 k번째 구간의 넓이라고 했어요. k번째 구간의 넓이. 그래서 내가 n조각을 내서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걸 구할 때 자, 이렇게 k번째 조각을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여기 길이가 n분의 b 빼기 a고요.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요 점의 x좌표가 a에서 n분의 b 빼기 a씩 k번 간 거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값은 모두 양수가 되죠. 지금 그림에서. 그러므로 이때는 선생님이 여기 이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s가 돼요. 자,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볼게요. k번째 구간을 자르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가면서 잘랐냐면 이쪽으로 가면서 자르는 거야. 이쪽으로 a에서부터 출발해서 b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쪽 점을 찍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요. 요거의 길이가 n분의 a 빼기 b예요. 길이가 a가 더 크잖아. 길이는 n분의 a 빼기 b가 돼야지. 여기 길이는 n분의 a 빼기 b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여기가 k번째 사각형이야. k번째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가서 k칸 온 거거든. a에서 n분의 a 빼기 b씩 뺐어. a 빼기 b씩 k칸을 왔는데 그게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뺐어야 돼. 이걸 빼야 된다고. 빼. 그게 이 점의 x좌표예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n분의 b 빼기 ak. 자, 이제 x좌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값이 이제 길이가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가 됩니다. n분의 a 빼기 b가 양수니까 n분의 b 빼기 a는 음수예요. 요거는 양수고요. 그럼 음수와 양수를 곱하게 되면 이 곱한 결과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k번째 넓이가 k번째 부분의 넓이를 구했는데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로 길이가 마이너스가 붙은 가로 길이가 되는 바람에 자, 이 부분의 넓이가 s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이 극한식 계산한 거라고 그랬잖아. 이 극한식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s가 나와버려요. 이 시그마 안쪽의 시그마 안쪽의 값이 넓이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불을 좀 치워보고 자, 식은 다시 한번 또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 빼기 a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이게 정적분.
자, 이번엔 함수를 x축 아래에서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요.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랑 이번엔 a가 오른쪽, b가 왼쪽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표시를 해보고요. 자, 이 x축하고 이르는 이 부분의 넓이를 s, 마찬가지로 여기도 s라고 해보고요. 아까처럼 구간을 n조각을 내서 k번째 조각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k번째 조각이에요. k번째 조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가로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면 가로 길이는 n분의 b 빼기 a가 되죠. 그 다음 세로 길이를 구할 건데 이 점 x좌표는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n분의 b 빼기 a씩 k 칸을 움직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 x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f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가 돼요. 자, 요 값은 양수인데,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식을 보면 n분의 b 빼기 a 이 부분이 이건 양수가 맞아요. 근데 요 부분 이 부분은 이 f 얼마라는 게 음수가 됩니다. 왜냐면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y좌표가 음수가 될 수밖에. 그래서 이 시그마 안쪽에 있는 식이 요 빨간 부분의 넓이 있죠? 빨간 부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넓이들을 마이너스가 곱해진 넓이들을 쭉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해보게 되면 저기 파란 부분의 넓이가 그 s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가 나오게 돼요. 음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케이스도 똑같이 해보면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 길이가 이번엔 얼마냐면 이거 n분의 a 빼기 b가 길이야. 이게 길이라고, 가로의 길이. a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요점의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가 됩니다. 그러니까 n분의 b 빼기 a 자체가 음수예요. 그래서 n분의 b 빼기 a만큼씩 더 있다는 거는 그만큼씩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k칸 온 점이 x좌표고 그 점에 대응되는 y좌표가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가 되는데요. 요 값이 음수, 요 값은 양수죠 지금. 자, 그런데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n분의 a 빼기 b가 양수기 때문에 n분의 b 빼기 a는 음수가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음수가 되죠. y좌표가 지금 음수니까. 그러면 지금 가로 길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가 n분의 b 빼기 a고 f 얼마라는 거는 세로 길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에요. 근데 두 값을 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 시그마 안쪽의 값이 플러스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런 넓이들을 무한히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그림에서 적분 결과는 저 부분에 x축하고 이루는 넓이 s가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정적분 결과는 그 x축하고 이루는 넓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x축하고 이루는 넓이가 되는 경우는 함수가 x축 위에 있고 적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적분에서는 시작값은 아래값이 시작값이고 윗값이 끝값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했을 때 혹은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y좌표가 음수인 효과가 생기고요. 대신에 x의 변화량도 음수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a가 더 크고 b가 작아주면 그럼 그때 이 부분의 넓이가 s일 때 적분 결과도 s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 dx가 넓이가 아니고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경우가 된 경우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으면서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넓이가 s였을 때는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s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함수가 x축의 위에 있는데 a가 더 크고 b가 작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가 나오게 돼요. 자, 이와 같이 함수 fx가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다음 적분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x축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x축 아래 있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일 때가 플러스 요소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가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적분의 부호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가 x축 위에도 있다가 아래로도 내려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정적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 그냥 적분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로만 고정을 해놓고 생각을 할게요. 함수가 이와 같이 x축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갔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게. 그 다음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게.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결과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이제 플러스 요소가 있는 거죠. 적분 방향은 플러스 요소가 있으니까 함수 fx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에 있죠. 그러면 그냥 적분 결과가 플러스 S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죠. 그러면 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S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적분 결과는 x축 위에 있는 넓이에서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를 뺀 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곡선 y는 2x제곱과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y는 2x제곱 그래프 뭐 이렇게 그려주고 있겠죠. 이차 함수니까 y는 2x제곱 이 그래프랑 x축이랑 x는 1 x는 1이면 여기는 x는 0 이런 식으로 이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그거는 지금 이 함수는 0 그러면 적분으로 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0부터 1까지 함수 2x제곱을 적분해주게 되면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넓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구해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합시다. 확대를 해보면 좀 과장되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여기가 1이에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분고적법으로 구하려면 얘를 n조각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n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들을 꼭꼭 채워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 k번째 사각형, 마지막은 n번째 사각형이야. 땡땡땡 땡땡땡. 자, 그러면 모든 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1을 n조각을 낸 거거든. 그래서 n분의 1이 모든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 k번째 사각형에서 이 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n분의 1 한번, n분의 1 두번, n분의 1 세번 이렇게 가서 k번 가면 돼요. 그래서 n분의 1씩 k번 가니까 이 점의 x좌표는 n분의 k고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요. 함수가 자 fx가 2x제곱이죠. 그러므로 여기 함수에다가 x좌표 n분의 k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2n분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면요. 자, 가로의 길이 n분의 1, 세로의 길이는 2 곱하기 n분의 k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의 넓이죠. 이게 바로 k번째 사각형이고요. 거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k부터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주게 되면 자, 이 부분 파란색 부분 즉 이 n개의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그마 값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사각형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내가 구하려던 이 부분의 넓이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이거 전개해 보면 n세제곱분의 2k제곱이야. 근데 n세제곱분의 2는 시그마 입장에선 상수죠. 이 k만 변수니까 시그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요. 계산을 해 보시면
n 세제곱분의 2 곱하기 시그마 공식에 의하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돼서요. 얘는 6n 세제곱분의 4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분의 4, 즉 3분의 2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니까 최고창의 개수 위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 1번 볼게요. 다음 중 함수 fx는 x제곱에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게요. 자, 함수 그냥 막 그릴게요. 여기 fx는 x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가 있고요. x축보다 위에 있겠죠, 당연히. x는 1부터 3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 자, 그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서 k번째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n번째 구간까지 이렇게 자르고 사각형들을 이 안에다 꼭꼭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예요. 1부터 3까지 길이가 2니까 그걸 n조각 넣으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자, 처음에 여기 시작점이 1이었죠. x좌표 1이었는데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이 n분의 2거든. n분의 2씩 k번 움직여서 도달한 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점의 y좌표는 함수에다가 x좌표 1 더하기 n분의 2k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2k의 제곱, 이게 바로 이 점의 y좌표. 따라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n분의 2, 세로의 길이는 1 더하기 n분의 2k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n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있는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정적분 1에서 3까지 fx d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번.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1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할게요. x제곱 빼기 1 그래프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x좌표 2일 때는 3까지 올라가는 이런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정적분의 정의에서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해야죠. 먼저 구분구적법, 저기 구간 0부터 2까지를 n조각을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n조각을 낼 거야. 그래서 뭐 n조각을 낼 건데 k번째 구간, 그래서 n조각을 내고 이렇게 n조각을 내고 여기 사각형들을 꼭꼭 채워 넣어요. 이런 식으로 채워 넣습니다. 오른쪽에서 채워 넣자.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또 똑같아요. 그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2였기 때문에 구간 2를 n조각을 냈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2고요. k번째 사각형의 요점의 y좌표를 구할 거야. 그러려면 이 점의 x좌표부터 구해야 돼.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n분의 2씩 k번 움직이게 되면 이 점 x좌표가 나오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f 0 더하기 n분의 2k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fx는 x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요.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n분의 2k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0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1 dx를 써보게 되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쓰면 돼요. 가로의 길이 n분의 2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k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쓰긴 썼는데 사실은 이거 넓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넓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왜? 이 뒤에 값이 이게 음수일 수도 있거든. 이게 사실은 세로 길이가 아니라 y좌표였어. 근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점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y좌표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넓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적분은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n조각 내서 그것들의 뭐 넓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n조각 낸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씩 만들고 다 그것들을 더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정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아닐 때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적분의 정의대로 식 썼고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안에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n 세제곱분의 8k 제곱 빼기 n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8k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 이렇게 쪼개주고요. 시그마 성질에 따르면 K만 시그마 안에 남고요. K가 아닌 문자는 시그마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뭐 K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써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n 세제곱분의 8 곱하기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뒤에는 n분의 2가 몇 번 곱해지는 거냐면 n번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k가 1일 때도 n분의 2, k가 2일 때도 n분의 2, 3일 때도 n분의 2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앞에 값은 6n 세제곱분의 자, 여기 16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런 꼴이고요. 뒤에는 그냥 2가 되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비를 수렴하니까 6분의 16 3분의 8로 수렴하고 뒤에 숫자는 빼기 2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3분의 2라는 게 자, 그림을 조금 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있었어. 여기가 S1 여기가 넓이 S2라고 있는데 자 여기 적분한 결과는 마이너스 S1 여기는 X축 밑에서 적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S1이 적분 결과가 되고요. 이 부분은 S2가 됩니다. 그래서 S2에서 S1을 뺀 결과를 의미하게 돼요. 적분 결과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3분의 2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아래 그림의 점 찍은 부분의 넓이 S를 구해보래요. 자, 1번 그림에서 넓이는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즉 적분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지금 함수는 적분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함수는 X축 위에 지금 그려져 있죠. 그러면 적분 결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한 결과가 바로 내가 구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정적분의 정의다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요 구간 3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구간의 길이가 4죠. 그 길이 4를 n등분을 하고요. 그럼 n분의 4 그 다음 함수 f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이 제일 왼쪽 점이죠. 거기서 n분의 4씩 k칸 간점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다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합시다. n분의 4 여기다 넣어야죠. 함수 fx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4k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요.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전개하면 1 마이너스 n분의 8k 더하기 n제곱분의 16k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2죠. 지워버리고 거기다 n분의 4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n분의 8 n제곱분의 32k
더하기 n 세제곱분의 64k제곱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시그마를 다 따로따로 취해주고 계산할 거야. 얘는 상수기 때문에 k가 1, 2, 3, 4 이렇게 변해도 n분의 8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n분의 8을 n번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n분의 8 곱하기 n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 다음은 n제곱분의 32는 상수고 요 k, 시그마 k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더하기 1이죠. 더하기, 자, n세제곱분의 64는 상수니까 그냥 써주고요. 곱하기 k제곱을 시그마 붙여서 계산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시그마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트를 계산해주면 요건 약분되니까 8로 수렴하고 여기도 n 하나 약분하면 얘는 2n분의 32n 즉 16으로 수렴해요. 2분의 32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비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6n 세제곱 분자는 128n 세제곱 6분의 128 3분의 64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64 빼기 8을 해주면 3분의 24를 빼주니까 3분의 4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S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예제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을 해요. 0에서부터 4까지. 그리고 함수를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함수가 x축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거죠. 적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니까 플러스고요.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한 결과는 저 그림에 나온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의 넓이에 마이너스를 곱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다 이 식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에서 4까지니까 길이가 4죠. 그 4를 n등분을 해서 n제곱 n이니까 n분의 4고요. 곱하기 함수 f에다가 자, n등분을 했을 때 0에서 4까지 n등분 했을 때 k번째 구간의 요점의 좌표는 0에서부터 n분의 4씩 k번 움직이면 되니까 x좌표가 n분의 4k가 돼요. 그걸 함수에다 대입한 게 사각형의 세로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정확하게는 세로 길이가 아니라 y좌표지만 자,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계산합시다. 옆에다 계산할게요. 얘는 n제곱분의 16k제곱 빼기 4 곱하기 n분의 4k 이건데 거기다가 n분의 4를 곱하니까 n 세제곱분의 64k제곱 빼기 n제곱분의 64k가 되네요. 네,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시그마 성질에 따르면 n세제곱분의 64는 상수니까 앞으로 쓰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공식 써주고요. 빼기 n제곱분의 64 상수 그대로 써주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좀 정리를 더 해보면 자, 6n 세제곱분의 위에는 128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귀찮으니까 계산 안 할게요. 여기는 2n 제곱분의 64n 제곱 플러스 얼마? 자, 극한값 6분의 128, 즉 3분의 64고요. 여긴 약분되죠. 2분의 64는 마이너스 32. 그러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자, 이거 3분의 96. 3분의 96에서 3분의 64 빼면 3분의 32.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3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